안녕하세요. 자, 이제 벌써 12월입니다. 12월, 그죠? 자, 이 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 정신없이 시간이 가요. 1년이 금방 갑니다. 자, 우리가 마이크를 오랜만에 들었다고 참 어색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국토계획 및 대원원 법률 오늘 4주째죠? 그래서 자, 국토계획 및 대원원 법률에서는 도시군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자, 이 도시군 계획은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죠. 자, 대한민국의 도시 종류 6개를 4글자로 특광, 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즉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다. 자, 이와 같은 도시군 계획은 둘로 구분이 된다. 그 도시가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자, 여기서 이제 목표를 제시를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 하나의 도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 도시를 묶어서 같은 방향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 도시계획. 자,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먼저 자, 인접 2개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한 다음에 지정이 된 광역 계획권을 대상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목표를 제시했으면 구체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계획이 바로 관리계획이다.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일들 5글자. 용, 계, 비, 도, 지. 자, 용은 용도, 지역. 그 옆에 용도, 지구. 자, 그리고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은 종류가 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6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용도구역인지 여기다 붙여버리자. 그래서 용도구역,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을 한다 그랬어요. 자, 기가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가 도시개발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자, 그리고 그 도시 일부 지역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는지를 관리계획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면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별로 계획을 하나 수립합니다. 그 계획 이름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구 단위 계획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럼 이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이 내용은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다. 각각 도시개발법에서 정비법에서 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기반시설이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일들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과 용도 지역지구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까지 했으니까 이제 기반 시설만 딱 정리하면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다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럼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는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앞으로도 매번 반복을 할 거예요. 이게 체계 잡는 거예요. 체계 잡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체계를 잡는다. 숲을 보자.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체계 잡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뭔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뭔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쭉 열거를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아,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체계가 점점 잡혀가는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순서대로 가장 먼저 이제 구체적인 제도 공부한 게 강역도시계획이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요 세 개의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결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 이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딱 정리를 했으며 요 계획대로 구별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 3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제도. 그죠? 자, 이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는 뭘 못하게 규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지구 단위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만 딱 정리하시면은 국토개법의 약 70%의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그래서 도시공계 시설, 기반시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85페이지죠. 제6절 도시공계 시설. 자, 그리고 오늘 프린트물, 오늘 자료 받으셨어요? 자, 1번 도시공계 시설 해가지고 양가로 1번 기반시설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제 박스 해가지고 기반시설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반시설의 법적 개념 정의는 내려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날 기반시설이란 그 도시에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시설로서 도시민들이 어느 특정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도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하자. 대표적인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 학교. 특히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항상 도로를 가지고 예를 들 것이다. 그러면 이제 도로 하면 이제 그게 기반시설이다. 그러면 이제 이 기반시설 종류 한 58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토계획 위반 법률에서는 기반시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해가지고 기반시설 종류만 규정을 해놔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반시설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로부터 해가지고 맨 밑에 이제 하수도까지 해가지고 58개를 쭉 열거를 해놓고 자, 비슷한 것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자, 교통과 관련된 것이 먼저 나오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까지. 그러니까 뭐 자동차랄지, 기차랄지, 비행기랄지, 배랄지 이와 관련된 시설들이 교통시설이죠. 굳이 애우지 않아도 되겠죠. 중간에 궤도나 삭도가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절대 쓰지 말고. 궤도는 철도가 있고 궤도가 있는데 자, 이렇게 선로가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도도 선로가 2개잖아. 그러면 이제 궤도하고 철도의 차이점은 기차역하고 기차역끼리 이렇게 연결된 선로를 2개의 선로를 철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예를 들어서 기차역에서 여기 정유공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선로가 있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역끼리 연결되지 않는 선로 2개를 궤도라고 합니다. 궤도. 삭도라는 것은요, 레일이 하나짜리를, 선로가 하나짜리, 즉 우리가 영어로 모노레일이라고 하죠. 그거를 삭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간시설 종류가 쭉 열거가 됩니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자,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에는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자, 공동구란 놈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구만 좀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옆에 시장, 유류제작 및 송유 설비. 자, 그 다음 네 번째,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공공입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이에요. 고쳐주셔요. 공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공으로 고쳐주셔요. 아, 그래요? 제가 고쳐가지고 보냈나 보네요.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있고요. 방제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방화설비부터 뒤엔 전부 방자가 들어가지. 그럼 나중에 정리할 때, 지금 정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요거를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하천, 유수지, 저수지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 뒤는 전부 방자가 붙었잖아. 보건, 위생시설. 자, 우리가 이제 화장시설, 화장장이랄지, 공동묘지랄지, 봉안시설이랄지, 자연장리는 어디, 우리가 뭐 수목장 같은 데 있죠? 자연장지랄지, 장례식장. 그 다음에 이제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보건, 위생, 시설 중에서, 자, 나머지 화장장부터는 전부, 자, 딱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도축장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잖아요. 그쵸? 종합의료시설이랄지.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뭐 폐차장만 좀 주시면 될 것 같다. 교통시설처럼 느껴지잖아. 차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종류가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사실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계속 지금까지.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왔는데 안 나오니까 이거 하지 마라. 그런데 보니까는 환경기초시설 맨 뒤에 보니까 25회, 26회 기출해야 돼 있잖아. 지랄같이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동안 쭉 안 나오다가 최근에 출제가 국토개혁법 요 시설 쪽에서 아주 지역적으로 이런 종류 등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좀 꽤 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돼. 그만큼 부담이 늘었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은 이거 싹 제꼈어요. 이런 것들은 종료하지 말라고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다라고. 그런데 지금 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언제 한 7월 달부터나 그때나 이제 외워나가고 적당히 이제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뭐 이해할 거 이해하고 뭐 교통시설 같은 거 암기하는 거 아니잖아. 주의할 거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서 시험에 가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머피 법칙이라고 있죠. 기껏 준비했는데 시험이 안 나옵니다.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강의하는 입장에서 2년 연속 출제가 됐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게 이제 앞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의 고충입니다. 10여 년 전에는 강의할 때요, 공법의 내용이 많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렸어요. 근데 점점 출제하신 분들이 지역적인 데서 막 출제를 끄집어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럼 그걸 안 할 수는 없잖아, 또.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고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미리 외우려고 어차피 다 잊어버리니까, 언제? 나중에 한 7월경부터나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되고, 그때부터는 시험을 좀 앞두고, 뭐 늦어도 한 9월쯤 하시면 돼. 아니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번 딱 암기하고 들어가든가. 그래서 이제, 자, 결국 이제 나중에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틀을 먼저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반시설 종류를 법에서 쭉, 자,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 도로부터 하수 등 환경기초시설까지 58개를 법으로 딱 정해놓고 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를 할 때는 용적이도지 해가지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 관리를 하는 일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이 설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은 항상 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항상 원칙 규정은 뒤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 이 말이에요. 대통령령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에서 또 열 몇 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근데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하자, 이 말이에요, 나중에. 나중에 5월달까지는 안 합니다, 저도.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여기서 개념 하나 잡을 게 있는데, 이 용어가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하기로 결정이 딱 되면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불러요. 자, 기반시설하고 도시군 계획시설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하기로 결정이 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른다. 그럼 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아닌 이런 시설들은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니네? 그렇죠? 그러면 이 법에서는 철저하게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만 취급하고 있는 것이지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도로는 기반시설이에요, 그냥. 기반시설 종류예요, 기반시설 종류. 이거를 끄집어가지고 진주시에다가 진주시에서 도로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 그랬어요? 지정. 뭘 지정한다? 도로 부지를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로 부지를 지정을 한다는 것은 이 관리계획을 위반을 해요. 자, 어디에다가 도로를 설치할 것인지, 지금 어떤 형태로 설치할 것인지 안을 마련을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도로 설치 안을 마련을 합니다. 그쵸? 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사 등을 통해서 안을 마련했으면 공고 열람 절차에 거쳐서 주민 의견 듣고 해당 도시 의회 의견 들은 다음에 시군이면 도로 올려보내고 나머지 도시에서는 직접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 절차,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서 고시 딱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도로 부지가 되지요. 도로 설치할 토지가 되지요. 그쵸? 그 일을 관리계획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기반시설 설치한다라는 것은 도로 부지를 지정을 한다. 학교 부지를 지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딱 됐잖아. 그럼 이때부터는 이 도로를 기반시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설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로 부지가 지정이 되면 해당 도로는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기반시설하고 도시군계획 시설하고 같다 틀리다? 틀리잖아요, 분명히.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글자가 틀리잖아. 기반시설은 4글자. 도시공계 시설은 7글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막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글자 틀리잖아. 글자 틀리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결국은 이건 틀리다는 개념이에요.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용시설하고 공공용시설하고 같다 그래서 틀리다 그랬어요. 공용시설하고 공공용시설하고 틀리다 그랬지? 어떻게 틀리다 그랬어요? 글자 틀리다 그랬잖아. 공용하고 공공용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웃자고 한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나중에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딱 봤는데, 분명히 나는 지금까지 쭉 공용시설로 이제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질문에 공공용시설로 딱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비슷해요? 틀려요, 그것은. 시험에 기반시설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계 시설이 정확한 답이거든요. 그럼 틀려버려요. 왜 틀려요? 글자가 틀리잖아. 이거는 이제 시험 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숫자가 틀리면 아무 고민하지 아니하고 틀렸다라고 딱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글자 틀리면 틀리다라고 인식을 하셔라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도시공계획 시설을 자, 도로 부지를 지정해놨어요.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지만 지정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도로가 저절로 생깁니까? 공사를 해야지, 도로 설치 공사를. 그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첫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개인들이 자기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행위라고 하자, 행위. 개발 행위. 건축 행위. 그런데 공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공적으로 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하자, 사업. 사적인 행위, 공적인 사업. 아셨습니까? 공적인 사업, 사적인 행위. 구별할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러면 이제 이 도로 설치를 하려면 이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행위를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사업을 해야지. 그렇다면 이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냐면 뒤에다 사업만 붙이시면 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그러니까 기반시설 사업이 아니고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하고 자, 이 도시개발 사업하고
이 정비 사업하고 이 세 개의 사업들을 묶어가지고,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개의 계획을 묶어가지고, 그냥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듯이, 요 사업들을 묶어가지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사업의 절차를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국토개혁법에서는 시설 설치하는 사업의 절차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 안에다 모든 내용을 다 담아둘 수는 없다 그랬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해요. 이렇게 이제 도시공계 시설 사업을 시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로가 설치가 됐네. 도로가 설치됐잖아요. 이제 공사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시설을, 설치된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이란 의미라 그랬죠?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 시설이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다. 그랬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는 이제 이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들은 국유재산법이라는 법률이 있네요.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간서의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똑같은 의미인데 중앙간서의장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대통령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지자체 관리하겠죠. 관리하는 사항을 법률에서는 조례로 정해라 라고 이렇게 조례로 위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론 조례 알 필요는 없지. 공인중개사가 뭐 시설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조례로 정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설의 설치와 관리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넘어가셔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제 자료 한번 읽어볼까? 1페이지 다시 한번. 그래서 기반시설 종류 이제 쭉 되어 있고, 양가로 2번에 도중적 시설에 의해가지고, 기반시설 중, 도시공관리계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공적 시설이란 기반시설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도시공관리계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자, 양가로 3번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자, 설치관리 규정. 1번, 도중적 시설의 설치 규정 넘겨보시면, 원칙,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어디에든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해당 시설의 종류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공관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예외가 있다. 즉 관리계 결정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시장, 공공종사, 종합우리시설, 폐차장, 공원하는 기반시설, 장례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해라고 나와있죠. 이것도 지금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7월 무렵에 그때부터는 이제 암기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제가 암기법은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암기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면 좋은데 뭐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때 아직 만들어 놓은 게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왜 그동안은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때쯤 되면 훈련도 되고 하니까 그때 제가 이제 암기법 만들어 놓을게요. 제가 또 제 별명이 뭡니까? 암기법의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저도 이제, 자,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가지는 무렵이라 신선한 것은 안 나올 것 같지만은,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관리규정.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그래서 가로 열고 대통령령에서는 국유재산법의 중앙간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 관리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3번. 3번 지문은 뭐 지금 읽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개념만 잡아주셔도 돼. 기반시설, 도시공적 시설이란 기반시설들 중에서 도시공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교재로 돌아가면 방금 읽었던 내용 285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훨씬 더 유인물이 훨씬 더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모 2번 공동구의 설치관리 좋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우리가 기반시설 종류 중에서 유통공급시설에 공동구라는 게 있었어요. 공동구. 자, 용어 설명하면서 공동구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공동구라는 시설은요, 기반시설은 유일하게 국토계획 및 법률에서 유일하게 특별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동구는 이제 기반시설이고 도시공격 시설인데, 이 공동구에 한해서만 설치와 이 관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이 법, 국토계획법에서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의 개념이 뭐냐면, 공동구란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 도로 구조 보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이게 이제 법적 개념이에요. 공동구라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냐면 도로 밑에다 설치합니다. 도로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딱 해놓고, 이 시설을 공동으로 수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딱 설치해놓고, 전기, 수도, 하수도, 통신, 이런 시설들을요, 공동으로 수용을 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도로라고 이름을 만들었듯이 공동구라고 이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공동구라는 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1970년대 서울에 있는 여의도 개발하면서부터 공동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전선을 여기다가 이제 묻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하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자, 이 공동구가 없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전봇대 딱 설치해가지고 전선을 이렇게 이제 공중에다 이렇게 이제 배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걷어내버리죠. 그럼 도시미관이 개선이 되지. 신도시 가보셔요. 새로 개발된 도래. 전봇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지하에다 묻어버리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제. 신도시 같은 데 가보고. 아파트 단지 전봇대 있습니까? 다 지하에다 묻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관이 하나 이렇게 매설이 되어 있어요, 수도관이. 저쪽이 이제 파손이 돼가지고. 그렇다면 수돗물이 도로를 넘쳐 흐르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보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차무땅에 딱 막아놓고 도로 뜯어가지고, 자, 보수 공사한 다음에, 공사 다 끝나면 대충 묻어버리고 하지. 도로가 울퉁불퉁하죠. 도로 구조가 엉망입니다. 도로 구조도 보존하고, 자,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대충 이 정도면 이해되셨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을 공동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구에 대해서는, 이 공동구도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치 관리 규정이 의하지만, 그 규모가, 자, 2번 봐보시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 이하 지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즉, 가로 안에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200만 제곱미터, 그러면 어디 종합대학교, 제가 이제 면적이 한 50만에서 한 60만 정도 돼요. 종합대학교 캠퍼스 면적이. 그러면 그거 한 4개 정도 합한 면적이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대규모죠?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원래 이제 공동구도 뭐예요? 기반시설이잖아. 그러니까 시에서 설치를 해야 돼. 근데 이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하는 자를 시행자라고 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라는 법적 의무를 주고 있어요. 넘겨보시면, 다음에 지역주 구역이 아주 6개가 나오거든요. 6개. 자, 이것도 이제 암기법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나중에 외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보면 양가 1번에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이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이제 신도시를 만드는 구역이다, 이 말이에요. 신도시 조성되는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도로 밑에 공동구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시행자가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돈. 그러면 이제 공동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공동구에, 자, 여기를 나중에 이제 사용할 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설치가 된 이후에 사용할 자들이니까 점용 예정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점용 예정자들하고 시행자가 공동 부담하는 거예요, 설치 비용은. 그러면 이제 점용 예정자들은 이렇게 수도관 하나 매설할 때 한 10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시행자가 니네들 20억 부담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들어간 비용까지만 부담시키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공동구가 딱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법에서 이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시설들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네요. 공동구가. 그러면 이 시설들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돼. 법적인 의무가 있으니까. 수용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3번이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들은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용하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아니고 지금 하고 있구나. 중개법에서는 법 조문이 50 몇 조밖에 안 됩니다. 아마 정확하게 51조인가 2조인가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죠. 한 줄거리도 안 된다고.
50 몇 조 된 거 달달달달 암기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법 조문만. 공법은, 농지법은 두 문제 나오는데 중개법 조문보다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개법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사 하실 분들이니까 이제 벌칙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암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니까. 모든 행정법에는요, 맨 마지막에 형벌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공법은, 이 공법에서 공부할 때는 형벌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아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민법 공부할 때는 판례 하지요. 뭐 공법이라고 판례가 없겠습니까? 행정법이라고. 굉장히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만, 판례까지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는 안 되는 거니까 판례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법은 실제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론을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이론. 법 이론을 공부하지만은 행정법이라고 이론이 없습니까? 행정법도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론 못 합니다. 가끔 관련 제도에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랄지 이론이랄지 법 이론이랄지 벌칙이랄지 이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말고 공부를 하는 것이다. 가끔 이제 벌칙을 좀 숙지를 해야 되는 게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 정도는 그래도 벌칙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될 게 한 서너 개밖에 안 되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네모 박스 안에 봐보시면 이게 이제 또 고민거리일 거예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고민이 아니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될 시설들, 뭐 전선로 등이 쭉 이렇게 열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구 자체가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제가 이제 지사 선택을 좀 당분간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모아가지고 막판에 한번 정리를 할까, 또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자, 그리고 공동구 관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 대통령령에 공동구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은, 공동구 관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토교법에서 그 도시의 시장님들이 관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구 관리자는 특광 시장군수예요. 자, 뭐 그 정도 뭐 이거 가지고는 그 정도 딱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 7절 오른쪽 페이지 봐보시면 도시공격 시설 사업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시설 파트에서는요, 일단은 자, 이 시설의 종류를 쭉 규정을 해놓고 있고, 이 시설 설치와 관리, 일반적인 설치 관리 규정을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구란 놈하고 교재에 없으니까 그냥 패스했는데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정리할 게 뭐냐면 사업의 절차예요. 자, 이게 지금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럼 가만히 있는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도로 부지를 지정을 해놓은 그 도로를 이제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관리계로 설치로 하기로 결정이 된 시설이 도시공객 시설이라고 하였죠. 그럼 사업 명칭은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란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에요.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하지 않겠다. 다만 절차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절차만 좀 보도록 할게요. 도로라는 기반시설이 있네요. 도로라는 기반시설. 항상 얘를 도로로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도로를 설치하기로 이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요. 관리계획 결정. 이제 고시까지 딱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로가 기반시설이 아니고 무슨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공객 시설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제 법에다가 기술할 때는 도시공객 시설 결정 고시가 있으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도시공객 시설 결정 고시. 이 상태는요, 지금 이 상태는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고, 이 토지는 도로 부지입니다라고만 정해진 거예요. 언제 사업에 들어갈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게 하나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도로 부지입니다라고만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 도시공개 시설 결정 고시가 있으면, 기간은 2년을 두고 있습니다. 2년 안에 예산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라.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토지 소유자들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래서 그 계획 이름이, 자, 이제 요거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차도
뭐 교재를 보십시다, 교재. 도시공격 시설 결정 고시댁 있으면 두 번째 칸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 같이 무슨 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집행계획. 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계획은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계획이에요. 하나는 예산계획으로서 비용 조달이랄 이런 것들 이제 정하는 계획이고요. 하나는 사업 시행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계획이에요. 자, 이름이 그 단계별로 어떤 놈부터 먼저 집행을 해 나갈 것인지를 정해주는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을 3년을 주고 있습니다. 3년. 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결정한 이 도로를 지금 도로부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신속하게 설치를 할 예정이다. 즉 3년 안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이후에 설치할 예정이면 2단계 집행계획에 이렇게 딱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 안에 시행할 시설은 1단계 집행계획, 후에 시행할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딱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게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해당 도로가 언제쯤 사업에 들어갈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예측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자,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여부, 그 다음에 사업은 언제쯤 들어갈 것인지 요걸 딱 정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는 자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직 안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자들을 시행자라고 용어 사용한다 그랬죠. 사업 시행자. 시행자고 구별할 게 시공자죠, 시공자. 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자고, 시행자는 사업을 주관하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자예요. 시행자가, 자, 직접 뭐 건설회사 하면은 직접 시공까지도 하겠지만은, 시장님이면 시공은 못 하잖아. 그럼 시공자고 이제 도급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공사를 맡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행자를 정해줍니다. 근데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이 사업을 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고, 자, 예외적으로 누구누구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으로 시행자를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딱 정해졌어요.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도로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계획을 통해서 마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할 자를 딱 정했단 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행위를 한다 생각해보자. 사업이 아니고 행위. 사적인 토지 이용 행위. 건축을 하나 한다고 생각해볼까? 자기가 여러분이 토지가 있어, 이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니, 토지가 있다니까, 토지가. 내 땅. 설계를 직접 해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내가 건물 하나 지었다 마음 먹었으면, 일단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해가지고 이제,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또, 그렇죠? 또는 어떤 이제 딱 건축비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자, 내가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건물 짓겠다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나는 이제 무지하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 같은 데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사무소 같은데. 설계사무소 한번 가보신 분 계셔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까? 세상에나? 살아오면서 건물 한번 안 지어보셨어요? 그럼 완전 갑질한다대요. 저도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거의 일반인들은 건축에 대해서는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갑질한대요. 그 설계사무소에서. 혹시 설계사무소에 근무하신 분 있어요? 없지요?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들은 이야기니까 뭐 저는 그 이제 공무원 욕도 가끔 하고 해요. 그냥 강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사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모르니까 뭐 말을 해도 막 돌려 먹어도 뭐 알아먹들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용적률 검토율이라는 용어 한 번만 써보세요. 아, 그러면 저분이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 갑질하겠습니까? 조심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시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시청 가가지고 뭐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맹하니 뭐 이렇게 뭐 말도 막 더듬고 한번 해보셔요. 그럼 담당 공무원이 막 무시하겠지.
금태율 한번 용어 한 번만 사용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시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교사 공부가 얼마만큼 좋으냐, 시험 합격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공부하는 뭐 법을, 그러니까 이제 한 6월달이나 되면 이제 여러분도 모르게 법을 계속해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은 법적 사고력이 이제 생겨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끼리 대화할 때는 무슨 법률 용어가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친구들이 이제 보세요. 종교사를 전혀 법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여러분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달리버린다 이 말입니다. 갖고 막 여러분들이 어떤 또 현상이 벌어지냐면 법률 상담을 해요. 법률 상담을 막 하는 겁니다. 이제 민법을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했으니까. 뭐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비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용어를 숙지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용어 구사를 해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사무실을 갔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겠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 물론 이제 대행을 다 해야 되겠지만은, 대행한다는 것은 이제 법에서는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주가. 그러면 이제 뭐를 받아야 돼요? 건물을 지으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지. 허가를. 허가 안 받고 건축물을 건축하면 위법한 행위가 돼서 적발되면 처벌받는 겁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허가를 받으려면 말로 허가를 받습니까? 뭔가 서류를 갖춰가지고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를 해요. 공사 끝났습니다. 뭔 검사 받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검사라고 해요? 중검사라고 하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중공검사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중공검사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적인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시행자가 정해졌잖아요. 시행자가. 그러면 시행자가 정해졌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단 말이죠. 뭘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허가를. 사업을 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공적인 사업들은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냐고 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법률 안에서만 인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두 글자. 신청을 해야지, 신청을. 그럴 거 아니에요. 인가를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말로 신청하겠습니까? 뭔가 하나를 서류를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성한 서류가 실시계획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실시를 이러 하겠다라는 계획 이름이 실시계획이에요. 실시계획. 자, 다시 한번. 자, 단계별 집행계획 용어 숙지하시고 실시계획 용어를 숙지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계획이다?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요. 누가 작성합니까? 시행자가 작성을 하네요. 그러면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인가해 줍니까? 신청해야지. 누구에게? 인가권한자에게. 인가권자는 그러면 이제 인가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다가 이제 인가를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인가를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자, 여기까지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가를 받음으로써 법적으로 없던 권리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비로소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가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인 사업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가를 하셨으면 인가권자는 인가 내용을 고시를 합니다. 공보에다가 인가를 하셨습니다라고 인가 내용을 고시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가하기 전에 의견도 들어야 되고 막 이런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다 했네. 그러면 이제 인가를 받았으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됐지? 그럼 이제 공사를 시행을 해요. 공사 끝났습니다. 검사 받아야 되겠죠? 인가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을 했는지. 무슨 검사? 그렇죠. 전공검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적인 행위다, 공적인 사업이다? 공적인 사업이다. 그러니까 공적인 사업들은 공사가 끝났습니다는 사실을 알려는 줘야 돼요.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라는 것을 함으로써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인 행위하고 연결시켰습니다. 큰 차이점은 없잖아.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자, 뭐 예상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은 법에서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는 것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사적인 행위들과 큰 차이점이 없다. 사적인 행위는 이제 이런 게 없고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해서 그 허가 받고 공사하고 중공사 받으면 이제 사업이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행위가. 자, 이거 애우는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만 하면 되냐면요. 절차가 오히려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합니다. 여기다가요. 살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언제 수립하고 이런 구체적인 살만 붙여주시면 돼. 그러면 이제 절차 공부할 때는 절차를 순서대로 암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자, 이 절차를 머릿속에 쭉 담아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딱딱 끊어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만 정리하면 되고 시행자만 정리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간단합니다 이게는. 다시 한번 자 이제 도로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를 딱 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산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할 자 시행자를 정한 다음에 시행자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인가권자 인가를 딱 하고 다시 고시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 공사를 시행을 하고 점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함으로써 사업이 종료가 된다. 자, 여러분들 자료 2페이지 봐보시면 4번에 도시공사 시설사업의 시행 절차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도로동 도시공사 시설 결정고시 2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라.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단계별 집행에 대한 내용이 밑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행자를 지정을 한다. 그래서 시행자 관련된 내용이 간단히 정리가 되어 있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을 합니다. 시행자가. 그러면 이제 인가권자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자 보호조치가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박스로. 박스 위에 화살표 해가지고 시행자 보호조치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가보시면 공사완료 보고, 준공검사. 공사완료 보고라는 것은 준공검사 신청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공사완료 공고, 절차도가 잘 되어 있어요. 여기다 살만 붙이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책 보면서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사업들이니까,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에서는요,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누구에게요? 혜택을 준다, 특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특혜를.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그러니까,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는 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들에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규정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시다. 시행을 위한 조치 규정으로서 이제 이 국토개법에서 도시공개 시설 사업에서는 6개가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시행 조치 규정 중에서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시행자에게 이 민간 건설 회사들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사기업체에서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지정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시행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도로 설치 공사, 이 도시공개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도로 설치할 토지, 부지를 전부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행자가. 그쵸? 그러면, 자, 시행자가 갑돌이에게 제가 5천만 원 드릴게요. 근데 갑돌이는 내시 한 5천만 원만 받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협상을 하면서 5천만 원 주겠대요. 땡큐지 속으로. 그쵸? 그래서 이제 둘이 딱 합의가 딱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갈 거 없잖아요. 협의 매수가 됐잖아요. 근데 갑돌이가 그 토지를 1억 주고 샀어요. 근데 토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5천만 원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그러면 갑돌이가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합의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뺏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수용을 하는 것이에요. 수용을. 그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기업체인 현대건설에 수용권을 주냐 이 말이에요. 준다 이 말이에요. 수용권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수용권을 줘요. 시행자에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1월달부터 살을 붙여 나가십시다.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정리하지 않겠어요.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그 법률 전체가 하나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법은 이런 식으로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런 절차 쭉 그려놓고 살만 붙여주시면 되는 게 도시개발법이에요. 정비법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그 법률 전체가 정비사업들의 절차법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정비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이와 같은 도시공개 시설사업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국토개법에서는 공적인 도시공개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이 시간에, 자, 우리가 일반적인 시설의 종류를 규정을 해놓고, 기반 시설의 설치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법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공 관리구를 설치하기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공개 시설이라고 한다. 그 도시공개 시설 사업의 절차를 간단하게 이제 절차도만 봤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쟁점이 남았는데, 잠시 쉬었다가, 이거 이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